국보법이라는 말 아시나요? 국가보안법을 줄인 말인데요. 이것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서 제정한 법률로요. 당시 일제치하에 있을 그때 일본 제국의 치안유지법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원래는 의도가 북체제를 찬양하고 한국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난파된 간첩과 좌익 사범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건데요. 반정부 인사들을 억압하면서 민주화 운동을 억누르는 기능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제정된 헌법으로도 충분히 제재가 가능한데도 이와 같은 법을 따로 만든 이유는요. 자신들에게 반하는 세력을 법적 근거를 들어가며 제거해야 했던 그런 명분으로 사용했던 거고요. 이것은 곧 독재자의 영구 집권을 위해서였다고 밖에 해석되지가 않습니다. 이 잘못된 법으로 대한민국의 아주 수많은 젊은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아무런 죄 없이도 무참히 살해되었거나 고문으로 인해서 평생을 후유증으로 보내고 있지만요. 오늘날까지도 국가는 별다른 보상이나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할 이 사건도요.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근거 없는 내용으로 나라의 심판을 받아야 했던 젊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1986년 6월 19일 전라남도 여수 대미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 방위 병사가 근무 중에 자기 선임병의 명령으로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산딸기를 따기 위해서 올라갔던 거예요. 자, 산딸기를 따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에 딸기들이 잘 보이지 않자 병사는 더더욱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어느 순간 길이 막혀서 고개를 들어보니 눈앞에 커다란 바위가 있었습니다. 막다른 길에 온 병사는요, 되돌아가기 위해서 고개를 돌렸는데 이때 묘한 장면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곳에는 성인 한 명이 들어갈 만큼의 동굴이 나 있었어요. 이 병사는 호기심 때문인지 본능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지만 이 동굴 안을 확인해 보고 싶다는 생각에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동굴은요,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그늘이 져 있었기 때문에 어두컴컴했습니다. 그래서 동굴 안에 어떤 것도 정확하게 그 형태를 판단할 수는 없었지만요, 그곳에는 처음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알아볼 수 있는 광경이 있었습니다. 바로 줄에 매달려 있는 사람의 외형이었어요. 곧 출동한 경찰은 바위 동굴을 수색하기 위해서 손전등으로 안을 비춰봤습니다. 한 남성이 속옷만 입은 채로 목을 매 죽어있는 광경이 눈에 드러났어요. 이 동굴 크기 자체가 성인 남성 한 명이 겨우 들어갈 정도의 좁은 동굴이었고요. 빛이 얼마 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의 상황을 좀 파악하는 일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조사하는 동안요. 오랜 시간을 조사했지만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은 얼마 되지가 않았어요. 자, 첫 번째로 정체불명의 사체가 바위 틈에 묶인 옷가지에 목을 매 죽어 있었고요. 이 묶인 옷가지는 사망자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몸통과 양팔이 허리띠로 강하게 묶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굴은요, 바닥에서 목을 맨 천장까지의 높이가 약 2.5m 정도의 간격으로 만들어져 있는 동굴입니다. 눈에 띄는 사실은요, 사체의 몸통과 양팔이 허리띠, 벨트로 묶여 있다는 사실이죠. 사체가 인적이 없는 곳에서 목을 메고 죽었다는 것에서요, 경찰은 가장 처음 자살로 추측을 했는데 사실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여요. 이유를 세 가지로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동굴은 빛이 거의 들지 않는 어두운 장소예요. 대낮이 아니면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대낮에도 상당히 어두워요, 이 동굴은. 두 번째로, 죽은 남성의 키가 165cm 밖에 되지 않습니다.
동굴 천장은 2.5m 높이에요. 주변에 밟고 올라갈 만한 것은 없었는데 어떻게 스스로 줄을 매달을 수가 있을까요? 세 번째로는 양팔을 묶은 것이 끈의 형태로 묶은 게 아닙니다. 벨트예요. 이것으로 스스로를 묶을 수 있을까 하는 점인데 이거는 가능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수사의 방향의 감을 잃은 경찰은요, 곧 사체 신원에 들어갔고요. 부검 끝에 목을 맨 시체의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사체의 정체는요, 신호수라는 23살의 젊은 남성이었어요. 당시에 가스 배달 일을 하던 청년으로 밝혀집니다. 죽은 남성의 신원이 밝혀지자 갑자기 미진하던 경찰 수사가 일사천리로 빠르게 진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찰은요, 이 신호수의 사인을 자살로 결정짓게 되는데 이유가 인적이 드문 바위 동굴에서 자살을 했으며 자신의 소지품을 모두 태운 흔적이 있고 몸통과 양팔을 허리띠로 묶은 것은 결심이 바뀌지 않기 위함이다 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자, 경찰이 판단한 자살 근거는요, 완전히 핵심을 벗어나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왜 자기의 몸에 허리띠를 묶었느냐는 것이 아니고요, 혼자서 양팔을 묶고 동굴 안에서 자살을 할 수가 있냐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어야 되죠. 여기에 소지품을 불태웠다라는 말도 했어요, 경찰이. 하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품 목록에 라이터는 들어있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허술한 수사였어요. 그런데 이것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전에 경찰은 이 사건을 서둘러서 자살로 결론 지어 버렸습니다. 시체는 부검 후에 곧장 땅에 매장돼 버렸어요. 더 문제는 신호수 씨의 유족들이 사망 소식을 접했을 때 이미 땅에 묻힌 상태였다는 거죠. 유가족의 동의 없이 시신을 처리해 버린 거예요. 이런 의문의 죽음을 당한 신호수 씨의 부친인 아버지인 신정학 씨는요, 경찰의 도움 없이 혼자서 사건에 대해 알아보던 중에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체가 발견되기 8일 전인 6월 11일입니다. 신호수 씨가 직장인 인천에서 서울 서부경찰서 대공과 소속 경찰관에게 체포를 된 적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었어요. 혐의는 국가보안법 위반이었습니다. 간첩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었죠. 어떤 이유로 간첩 혐의를 받았을까요? 이유가 신호수 씨의 자취방에 숨겨져 있던 북한 삐라 32장이었던 겁니다. 사건의 전말이 이래요. 작년이죠. 1985년 신호수 씨는 전라남도 장흥에서 방위병으로 근무 중이었는데 신호수가 근무하던 부대에서는요, 북한 삐라를 가지고 오면은 포상 휴가를 내려주는 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신호수 씨가 삐라를 모아서 자기 방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소집 해제가 되면서 이 삐라를 숨겨둔 것을 잊어버리고 집을 비워주게 된 겁니다. 이사를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빈 방을 청소하려고 들어온 집주인이 삐라를 발견한 거죠. 집주인이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서 신호수 씨가 간첩 혐의로 의심받게 됐던 겁니다. 자, 이 신호수 씨를 연행했던 경찰의 이름은요, 차덕수라고 합니다. 차덕수는 이러한 오해를 인정을 하고 체포한 지 4시간 만에 훈방 조치했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하지만 신호수 씨를 체포했던 이 과정은요, 10개월 전부터 공을 들여오면서 준비했던 장흥공작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신호수를 체포하기 전부터 상당 시간의 노력을 해왔다는 거였죠. 이러한 수사가 고작 4시간 만에 훈방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한 차덕수 씨는요, 훈방 조치할 때 신호수가 길을 모른다고 해서 서울역까지 차로 데려다 주면서 차비를 주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신호수 씨는 이미 서울역 근처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했던 사람이에요. 서울의 지리를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차덕수라는 사람이 아마 위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신호수의 유가족은요, 장흥 공작과 관련해서 신호수를 간첩으로 조작하려다가 사망하게 되자 이것을 자살로 꾸며서 은폐하려고 했다. 이런 주장으로 정부에 2011년도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판결이 나왔어요. 서울 고등법원이었는데 판결 내용이 이렇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의 불법 구속으로 인한 신호수의 위자료 청구는 인정하나 경찰의 가혹 행위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였습니다. 자, 그리고 2016년이 된 현재 여전히 신호수 의문사 사건의 진상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이 정확하고 공정한 수사가 되지는 않았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문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미산인데요. 이 대미산은요, 여수시 돌산읍 평산리에 위치한 돌산입니다. 인근에 사는 주민들도요, 이 산을 잘 알지 못한다고 해요. 자, 이 산은요, 해안지대에 근접해 있었기 때문에 무장공비와 접선하기에는 적합한 장소로 경찰이 대공수사와 관련해서 크게 주목하고 있는 장소였다고 합니다. 당시에. 신호수는 고향이 여수예요. 여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찍 서울로 올라와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수의 지리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미산은요, 여수에 살던 신호수 씨의 유족들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산이었다고 합니다. 신호수가 자발적으로 이곳을 갔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자살을 하려고 했어도 이 장소를 선택하기에는 매우 어려워 보여요. 두 번째는 훈방 조치되었다는 부분인데요. 훈방 조치를 했다는 수사관이 근거로 제출한 경위서가 신호수가 자필로 쓴 원서의 필적을 국가술에 의뢰해서 동일하다라는 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유족이 이것을 사설감정기관에 맡겨봤거든요. 그런데 서로 다른 필적으로 판명이 됩니다. 둘 중에 한 기관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국가수에서는요, 이후에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에서도 필적 감정을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거든요. 경찰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고 있을 가능성이 이미 충분해 보입니다. 세 번째는 사망한 신호수 씨 시신이에요. 실제 사진을 보실 거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미리 주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자살이라면 나름대로의 어떤 자신만의 준비가 된 상황에서 진행이 되었어야 하는데요. 급하게 자기의 옷으로 목을 맸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온몸에 걸쳐서 자살한 상처가 당시에 부검 사진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검 결과 서류에는 적혀 있지가 않았습니다. 당시에 어떤 식으로 부검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목 부분을 좀 자세히 봐주세요. 목을 맨 자국이 검고요. 그 아랫부분을 보면 좀 흰색이죠. 검거나 흰색이 동시에 보입니다. 이것은요,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 생기는 자국이에요. 즉, 의식이 없을 때 생기는 자국으로요, 누군가가 죽이고 나서 매달았을 경우에 이런 검은색과 흰색이 동시에 보인다는 거죠. 자살의 순간이었다면은, 만약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라면은 본인이 의식이 있는 상태이고요, 목이 졸리는 순간 목이 경직되고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붉은 자국이 나와야 돼요. 하지만 이 사진에 보이는 색은 분명히 검정색과 흰색이 동시에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에 반공 정책 중에요, 간첩을 3명 이상 잡으면은 특진을 시켜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던 간에 경찰 개인의 생각이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이건 신호수 씨는 희생되었다라고 보는 게 더 합당한 생각이지 않나 싶습니다. 신호수 씨는 아무래도 죄 없는 상황에서 희생된 일반인, 희생자로 보는 게 맞겠죠.
이 이외에도요, 인혁당 사건, 불임 사건 등 국보법에 따라서 그 실상이 명확하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처리해버리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번 신호소 의문사 사건도요, 장흥공작이라고 불리는 만들어진 사건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아직 그 죽음을 가지고 우리가 자살이라고는 단정을 지을 수가 없는 상태이며 빨리 죽음에 대한 진상이 명확하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1986년에 있었던 신호수씨 의문사 사건이었습니다.